자요, 어디를 보냐면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이요. 자주점, 타주점이죠. 우리가 자주점, 타주점을 보면 4번 뭘 차례죠? 150페이지요.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아니면 타주인지 여부는 어떻게 한다고? 두 번째 주면 끝에요. 모든 사정에서 그 다음에 줄고 외형적, 객관적. 그 다음에 2번은요.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에게 그 목적 토지에 줄고 매수를 제의해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매수를 제의. 그래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사건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럼 3번은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은 줄고 봐. 점유권을 본권이라고 그래. 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왜 그러죠? 왜? 점유권이 본권이거든요. 점유할 권한이 있다. 본권. 본권이 없다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까 말했잖아요.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은 나누죠. 그러면 본권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라니까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봐봐. 이런 절도범 봐봐. 절도범. 절도범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다. 전세권자다. 점유자의 승계인이 줄고 자기의 점유만 주장. 자기 것만 주장하죠. 그러면 이 자기 것만 주장하는데 이 놈이 자기가 누군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도장인지 백장인지 여부인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자주로 추정한다. 5번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뭐라고? 점유를 개시. 점유를 개시할 때 뭐라고?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였다.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을 언제 기준한다? 점유 개시 시. 점유 시초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주점유였다 이 말이죠. 나중에 자신의 소유가 아니면 알게 됐다. 그럼 타주다 이 말이죠. 나중에 1년 뒤에 타주다. 그러면 그간의 점유는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 말이죠. 알겠죠? 타주로 전환된다? No. 5번은요. 영어로 쓰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2번요. 5번 1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점유자가 아무 말 없죠. 자주점유 추정. 그러면요. 자기가 증명해야 돼?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상대방. 그런데 내가 증명했는데 인정되지 않다. 그래도 관계없어. 왜? 증명 책임이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매매가 뭐가 됐다? 무효. 그래서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매매가 뭐가 됐다? 무효.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 그러면 타주다. OX, X란 말이에요. 매매가 무효. 그러면 알고 있으면 타주, 모르면 자주죠. 우리가 이제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소유권이 있냐 없냐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예요. 그럼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도 무효인 걸 지금 모르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란 말이죠. 3번 착오로 했죠. 4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줄고 분묘, 기지를 점유. 이번에 내가 저기 옆에다가 판례 하나 붙여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전에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소송이 올라가 있다. 그런데 그 이제 대법원에서 아마 분묘 기지권에 관한 것이 중요하니까요. 전원 합의처한 것 같아요. 원래는 세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데 보면 거기 보면 전원 합의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대법관을 포함해서 13사람이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장사대가 하는 법률 장사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분묘 기지권이 이제 타주다. 그러니까 묘를 더 이상 남의 땅에다 묘를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할지라도 분묘 기지권을 시효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땅 주인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자기네 2012년인가 그 2003년인가 그 이후로 자기 땅에 산에 어느 갔더니 묘가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열받으니까 묘를 치워라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요. 대법원에서 그것을 뭐까지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토론회 하죠. 이런 보면 그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각 대학마다 뭐를 주냐면 대법원에서 각 대학교에다가 모의 재판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대학의 법대 교수도 있죠. 교수들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모의 재판을 하죠. 그런 결론들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또 대법원에서 또 그걸 가지고 또 기초로 삼아서 또 해요. 알았죠? 모의 재판을 또 한단 말이죠. 그걸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최종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분묘기지권을 할 수 있다. 여전히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전원 합의체로 판결이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저게 바뀌려면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앞으로 가려면. 근데 아마 몇 년 정도 지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한다? 화장을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근데 거기 보면 설시에 보면 뭐라냐. 아무리 지금 화장의 비율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뭐 관계없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시되고 어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이제 무조건 분묘기지권도 말 수 있다. 시효치도 갈 수 있다. 하지만 기지는 시효치도 갈 수가 있다 없다. 무슨 점유? 타주점유. 그래서 분묘기지 그것은 타주점유니까 절대로 시효치도 못해. 분묘기지 권은 뭐 할 수 있다. 시효치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하죠. 우리가 분묘기지권이죠. 이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죠. 시효취득한다.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 그럼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 그럼 유상이다, 무상이다. 여러분 전번에 뭐 이거 한번 안 봤었나요, 여기요? 봤었잖아요. 뭐다? 유상이잖아, 유상. 거기 보면 판례가 몇 가지 있단 말이죠. 올해 17년 나온 문제잖아요. 그럼 간접평가사에 처음으로 나온 것 중에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는 유상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분묘기지권은 뭐고 무상이고. 이런 그 문제, 그 간접평가사 문제 안 봤어요? 예, 아무튼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향했다. 5번 공유자 1인의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였다. 줄고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 이것은 뭐죠? 자기 지분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 맨 끝에 타주점 딱 거기만. 자, 6번은요. 1번 경락인이 경락 허가 결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 줄고 종전 소유자의 점유. 종전 소유자의 점유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 자, 2번은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죠. 그러면 줄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그러니까 매도인이요. 등기까지 해주고 잔금을 다 받았어요. 아직 인도만 안 해줬단 말이죠. 이 사람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그 다음에 또요.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점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죠. 옆에 줄고 맨 끝에 써. 타주점을 지었는데 옆에 줄고 법정지상권 X. 법정지상권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 이게 두 가지가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 그럼요. 4번을 먼저 봐. 4번. 피상수인의 점유가 타주이죠. 상수인의 점유가 자주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줄고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딱 하나 끊어.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 말이 다르죠. 첫 번째는 뭐죠? 내가 소유자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부터 이제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알겠죠? 이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뭐가 된다?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3번하고 4번은 뭐냐면 이런 혹시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요? 점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유자를 상대로 뭘 했다? 소유자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뭘 한다? 점유자가 패소하죠? 점유자가 패소해.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뭘 한다? 패소한다 이 말이죠. 패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소제기죠? 소제기고 패소죠.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무슨 점유가 된다? 악의점유가 되죠. 악의점유가 되고 패소하죠? 패소.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패소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했다가 점유자가 패소. 우리 지금 점유권 배우고 있으니까. 패소하면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이고 패소하면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다. 왜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타주가 돼. 그런데 둘 다 소제기시부터 악의점유이죠. 점자를 뭐한다? 속이 탄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점자. 그래서 보면 3번은요. 소유자가 줄고 소동그라미 맨 끝에 점유자를 상대로 알겠죠? 그러니까 봐. 두 번째 쪽 가운데 패소로 확정. 그러면 바로 옆에요. 먼저부터 소제기시부터 악의점유 동그라미하고 과실 수치 X. 그 다음에 패소 판결 확정 후 무슨 점유? 타주. 알겠죠? 타주. 그 다음에 5번은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딱 거기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5번. 점유자가 소송을 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패소 됐죠? 패소로 판결 확정. 그래 됐죠? 거기다가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 없으니까 그냥 써.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 패소가 되면 패소 시부터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돼 타주로 전환된다. 틀렸단 말이죠. 점자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딱 구별하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올해 어디다 법무사인지 뭐 어디 시험에 딱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똑같이. 알겠죠? 간편히 나왔어요? 네, 간편히 나왔대요. 알겠죠? 용석 씨 비 안 맞았어요. 알겠죠? 차만 타고 다니니까. 알겠죠? 차 타고 다니니까. 자, 7번이요.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이죠. 점유하고 등기의 추정력. 우리가 이러면 아까 내가 뭘 했냐면 우리가 점유권에서 추정이란 말이 3개 있다고 그랬죠. 197조 제1항하고 198조하고 200조하고 3개 있다고 그랬죠. 3개 있다고 했죠. 추정이란 말이. 자, 그러면요. 이 세 중에서 첫 번째 뭐냐? 1번이 197조예요. 점유 권한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5번이 같은 말이에요. 2번, 3번, 5번이 같은 말이야. 알겠죠? 5번을 먼저 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하는 권리는 적법에 보유하면서 한다. 추정에다 써. 본다, X. 본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 5번 지금 보고 있죠? 추정에다가 본다 그러면 난리가 나. 알겠죠? 추정한다. 여기서요. 점유자가 점유물이죠. 점유물 동그라미. 점유물. 거기다 써. 점유. 5번에 점유자가 점유물 동그라미. 거기다 써. 동산에만 적용. 동산에만 적용해. 동산에만. 부동산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은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동산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봐봐. 미등기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 200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은요, 맨 끝에. 뭐죠?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추정이란 말, 이렇게. 4번. 선의취득. 우리 아까 말했죠. 무과실이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무과실. 등기부 취득시하고 선의취득하고. 알겠죠? 그럼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선의취득은 누가 입증한다? 선의취득자. 등기부 취득시는 누가 입증한다? 시효취득자가 입증한다. 이란 말이죠. 자, 8번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라고 하면 과실, 여기부터 다시 봐야 되겠네. 자, 한번 봐봐요. 뭘까요?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점유자와 뭐가 있다? 회복자 간의 관계죠? 회복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첫 번째요. 과실수취권이 있어.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이 있는데요. 이 과실수취를 누가 하는 것이다? 누가 하냐? 선의 점유자가 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죠. 몇 조냐? 201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은 귀책 사유죠. 책임 있는 사유로 뭐란다? 멸실하고 훼손한다. 멸실훼손한다. 이렇게 멸실훼손할 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 이게 202조. 그다음에 203조가 뭐냐? 비용상환청권이다. 비용상환청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이것을 203조. 이 세 가지 이걸 202조. 저기가 201조란 말이죠. 이걸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과실취권에 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시험에 딱 하나만 나와. 이건 천연과실하고, 천연과실은 배사가죠? 법정과실은 이자하고 월세하고,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다. 사용이익.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과실하고, 사용이익도 과실이다. 과실을 수취한다 말은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이 말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누가요? 점유자가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점유자가. 그러니까 이 점유자가 이것을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누구냐? 회복자예요.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반환할 의무가 없다.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소유자를 누구라 한다? 회복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복자. 알겠죠? 회복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아니고.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요? 점유자가. 그러니까 점유자가 그것을 소유자한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지금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땅이 지금 서울에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등기는 누가 보냐?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갑은 지금 미국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서 살고 있어서 등기가 되니까 소유자죠. 소유자가 지금 기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국을 해서 내 땅 돌려달라. 그러니까 내 땅 돌려달라. 그러니까 소유자면서 회복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을을 뭐라고 한다? 점유자라고 그래. 그런데 점유자가 지금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농사 수익이 5천만 원이 있다 이 말이죠. 이 5천만 원을 그러면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가?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과실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의 수익인데 이것을 내가 돌려줄 것인가? 내가 가질 것인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권 5천만 원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갑은요 남이요 자기 땅을 농사 지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손해겠어, 이익이겠어? 손해겠죠.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을은 갑에게 그것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회복자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의는 선의인데 그럼 누구가 과실수취하냐? 선의 점유자. 선의는 누구냐?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없어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사람이다.
오신하면 오신하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봐봐요. 소유자. 본권은 누구죠?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한다? 본권이 없어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소유자가 어떻게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착각을 하냐? 하죠. 갑하고 을하고 둘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만취된 상태에서.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을은요, 소유자다 아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소유자라고 착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어 안 지어. 짓는데 1년 뒤에 이 CCTV를 보니까 완전히요. 누가요? 이 사람은 계약을 하는데요. 가서 또 등에다가 짊어지고 가가지고 모텔 들어가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밝혀지죠.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무효라고 몰랐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 이걸 선의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뭐라 하죠? 자주점유. 그럼 자주는 뭐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타주점유, 타주는 폭력점유라든가 은비점유라든가 악의점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타주는 언제나 악이고 자주는 언제나 선이냐 이 말이지.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봐봐. 눈이 있으면 소유권은 무슨 점이죠? 자주죠. 자주이면서 선의점유자죠. 그럼 여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는 뭐예요? 타주죠. 타주인데도 선의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점유는 언제나 선의점유 그러면 큰일 나. 모를 때 그냥 선의로 본다는 거지. 자주가 언제나 선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고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본권이 없어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시느냐 아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전혀 달라. 자주와 타주는 빨간색으로 구별하고 선이 악이냐는 노란색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인데 악이가 될 수 있고 선의인데 타주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걸 알아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202조가. 그래서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202조는 뭐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유로 일부러 점유물을 멸시라고 훼손했어. 멸시해서 일부러 부러뜨렸다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돼? 손해배상을 일부러 부러뜨렸으니까 손해배상을 얼마로 해야 돼? 선이이고 이 사람이 점유할 때 자주였으면 자주. 선이이고 자주이면 뭘 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고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뭐거나 타주이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선이면서 타주가 있을 수 있고 자주이면서 선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자주면서 악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전세권자는 뭐죠? 전세권자는 타주잖아요. 전세권자가 뭐가 될 수 있어? 선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선의의 전세권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선의의 전세권자. 그러면 선의인데 전세권이니까 무슨 점이죠? 타주점이죠. 타주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타주점은 뭐라 한다? 선의인데 타주죠. 그러면 손의 전부를 배상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를. 그런데 우리 보통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점유자 갑이, 선의의 점유자 갑이 이것만 나오고 자주다 타주다 말은 안 줘. 그럼 우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뭐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선의이면서 자주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비용상환청권이죠. 203조 이것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인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선의 점유자고 악의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절도범도 비용을 청구해요. 단지 절도범은 뭐가 안 돼요? 유치권이 안 될 뿐이에요. 유치권은 선의 점유자가 유치권이 되니까. 알겠죠? 이건 비용상 임의규정. 그런데 이 203조는요. 법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임차권은 몇 조다? 626조. 전세권은 몇 조다? 309조, 310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절도범은 몇 조다?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수리를 했어. 수리비용이 나오죠? 절도범은 어떻게 해서 수리비용을 청구한다? 203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관계가 뭐죠? 계약이죠. 계약도 없이. 이러면요. 그 공시법 선생님이 토요일날 강의하다 보니까요. 같이 뭐냐면 청소할 때가 있는데 공시법 선생님이 혼자 청소할 때 있거든요. 혼자. 그러면 나는 공시법 선생님한테 한 번도 청소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공시법 선생님이 청소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 꼭 일단 표시를 내. 너무 집에서 혼자 다 했다. 그 말은 비용을 달라 이 말하고 비싼 말 하잖아요. 알겠죠? 근데 이 비용을 달라가 있을 때는 몇 조로 비용을 달라가 한다. 몇 조로? 203조다 이 말이지. 203조. 왜? 내가 청소해달라는 말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203조.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 말 안 하면은 앞으로 그냥 밥 먹으러 갔는데 그만하죠? 차 타고 나가야 돼. 비용을 지불한다. 몇 조에 의해서? 203조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한다. 그러면 그 법으로 가는 거예요. 203조로 가는 게 아니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죠. 몇 조로 가는 거예요? 626조로 가. 이게 우리 시험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하냐? 1번하고 2번하고 4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3조 끝에 가.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626조 이렇게. 알겠죠? 626조를 맞는데 203조를 맞아 틀려.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걸 암기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조문은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 203조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을 때 하는 것이고 626조 임차권은 법률 관계가 있을 때다. 그래서 임차인은 몇 조에서 626조 이걸 암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조문은 다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법조문으로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뭐가 있냐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내가 매수했어. 그리고 번등기가 됨으로써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했는데 번등기가 됨으로써 번등기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번등기가 됨으로써 소멸했어. 직구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몇 조다? 570조다 576조다 576조 저당권 행사란 말이죠. 그것도 하나 암기는 해야.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른 국가고시에는 570조 이렇게 틀고 돼 있단 말이죠. 몇 조다? 576조 이렇게.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는 다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암기를 해야 될 것이 법 조문을 가지고 정답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알죠?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채권법, 민법 총칙 가면 125조 표현들이, 126조 표현들이 이건 쓸 수 있죠. 그건 뭐 여러분 누구나 다 한 거잖아요. 103조에 위반된다 이런 것들. 알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답으로만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지금 두 가지 경우는 답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1번 점유권의 성질이 했죠? 8번인가요? 8번 선의 점유자면 과실추격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오신하면 정당한 근거 줄고 그것을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2번요.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고 과실 소출로 인해 타인에게 타인이 누구냐? 회복자, 소유자. 타인이 누구냐? 회복자, 소유자에게 손해의 손실을 입혔다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소출권이 있으나 그에게 봐봐 한문 이게 뭐냐? 과실화 되어 있죠? 거기다가 귀책 사유예요. 고의 과실할 때 과실해 이것은. 아무 말 없이 앞에 과실은 사과 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과실은 뭐다?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맨 끝에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과실은 취득하지만 선이니까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번 악의의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 그다음 박스에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는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수치하지 못한 자신의 여기 봐봐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 그러면 과실주권이 없다 이 말이죠. 자신의 줄거 봐. 책임 없는 사유 줄거. 책임 없는 사유. 이퀄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는 보상 X. 보상하지 않아. 옆줄 긋고 써. 과실로 수치 X. 과실로 수치를 못하면 과실로 수치 X. 옆줄 긋고 보상. 이렇게 보상. 지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5번 봐봐. 악의의 점유자 이러면 두 가지를 더 써야 돼. 누가 악의의 점유자죠?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딱 써.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과실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두 번째 거기다 또 써. 폭력 점 찍고 은비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이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이자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해. 이런 선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9번은요 1번 적법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죠. 유익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민법 203조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임차인 몇 조? 626조라고 626조 203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줄고 203조에서 비용은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을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다. 필요비의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딱 그 줄고 그런데서 특별 필요비 플러스 유익비는 청구 특별 필요비 플러스 유익비는 청구 과실을 취득해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점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사용이익이라고 그래. 사용이익 이렇게. 4번 유익비 상환 범위는
점유자가 사실상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과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가액 중 줄고 누구의 선택? 회복자. 회복자가 누구냐? 소유자. 회복자 또는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정한다. 거기까지. 자, 5번. 타인 소유 물건을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자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죠. 그래서 그 점유를 반환할 때는 점유자는 그동안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과실을 수취해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지만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봐봐. 5번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에게 줄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자, 선의 점유자 이퀄 과실 수취권. 이게 선의 점유자고 과실 수취하죠. 이런 과실 수취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죠.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자, 10번 점유자 회복자. 1번 선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이죠. 그것도 과실이죠.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직접 사용함으로써 얻는 게 사용 동그라미, 이득 동그라미. 그것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그것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번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해서 그러면 선자, 현존이죠. 그리고 악이익이거나 그러면 전부죠. 아무튼 점유자는 회복자한테 손해를 배상하죠. 어떻게 하냐? 선이익이고 자주일 때는 현존이익을 손해배상으로 하고 악이나 타주일 때는 뭐가 된다? 전부를 배상하죠. 맞죠?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선의 점유자는 그랬죠. 자주다 타주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자주는 추정하니까 선자죠.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죠. 소유의 의사가 없다? 타주죠. 악이다? 그럼 뭐다? 전부를 배상한다. 4번은요.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줄고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행사. 5번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유익비 상환의 기간을 6개월 유예. 그러면 그것은 뭐죠? 상환 기간 허여.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을 소멸한다. 11번도 재미있는 말이죠. 우리 법적으로 나오는 거죠. 1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OX, X 틀렸죠. 추정한다고 그래야죠. 2번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일정 범위라는 게 뭐죠? 과실을 수취했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면 특별 필요비는 청구하고 유익비 청구한다. 만약에 과실을 수취 못했다.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선의이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침해 배제는 반환 청구 방해제가 방해방이 있죠. 5번 점유자는 점유물의 침탈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일정 경우에 자력으로 말할 수 있다. 방해. 자력 동그라미, 방해 동그라미. 그것을 말한다. 자력 방위. 여러분 봐봐. 자력 구제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력 방위권하고 하나는 자력 탈환권하고. 그럼 봐봐. 누군가가 내 자력을 훔쳐가고 있죠. 쫓아가서 빼앗은 다음에 자력 탈환. 자력 방위는 뭐죠? 누군가가 내 자전거 주변을 뱅뱅 돌고 있어. 그럼 이 사람 뭐죠? 훔쳐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 키를 자꾸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저리 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자력 방위라고 하죠. 훔쳐 타고 가고 있다? 쫓아가서 빼앗아 와야 되겠죠. 자력 탈환이라고 하죠. 이 자력 방위와 탈환을 합해서 뭐라 한다? 자력 구제권이라고 얘기한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요 12번 한번 봐보세요. 을은 적법한 고론 없이 갑소유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고 그 후 갑은 을에 대해서 물건의 반환을 청구했으며 을이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뭐가 없다? 과실은 없다. 1번 을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악의는 뭐죠? 과실 수치 X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매우 그때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통상이고 특별이고 다 청구해. 특별은 과실 수치도 청구하니까. 2번요. 을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무된 부품을 교체해 줄고 이것을 뭐란다? 통상의 필요비라고 한다. 3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의 훼손을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의 훼손하죠. 책임 있는 사유 멸실의 훼손이죠. 선자 현존이다. 그래서 악이죠. 악의는 전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4번. 을이 유익비를 지출하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죠. 그러면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로 유익비는 언제나 회복자예요. 다른 말로 뭐다?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 행위, 점유가 불법이다, 불법.
그럼 유축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불법이면 세 가지가 안 된다겠죠? 유축원 안 된다. 주위, 토지, 통행권, 통행, 지역권 이렇게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럼 13번 한번 보셔요. 그럼 13번을 보면 13번은요, 뭐 우리가 모의고사 한번 봤으니까 간단하죠. 좀 쭉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몇 년이냐면 을은 이게 원래 누구 거냐? 여기 봐봐. 이게 누구 소유죠? 갑소유야. 갑소유. 갑소유를요,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해.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해. 자기 거라 하면서 그럼 병은 을의 것이라 믿고, 그래서 믿고요. 언제 계약을 했죠? 2000년 4월 1일. 2000년 4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알겠죠? 그러면 이 병은요, 을의 소유라고 믿고 샀죠? 자기가 소유권을 믿고, 그러니까 선이이면서 무슨 점이다? 이 사람은 자주점유죠. 자주.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샀으니까 자주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냐? 2002년 늦가을이냐? 11월까지 뭘 했냐? 과실 수치했어. 과실 수치. 여기서 뭐가 나오죠? 과실 수치하죠? 과실 수치하면 어떻게 돼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 수학했다. 2001년 늦가을이요. 2001년. 여기 2001년이요. 2001년이요. 늦가을이니까 11월이죠. 11월 달에 여기 병이 뭐랬냐? 병이 노후되어 훼손된 가옥을 수선했어. 수선했다. 이것을 뭐란다? 필요비라고 하죠. 필요비로 얼마나 지출했다? 30만 원. 그 다음에 재래식 부엌을 신식 부엌으로 바꿨어. 그걸 우리 뭐란다? 유익비죠. 유익비를 제출했다. 부엌을 바꿨다. 부엌을. 알죠? 부엌을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금 과실 수치했죠. 과실 수치했으니까 이 수선할 때는 통상의 필요비죠. 수선비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한번 봐봐, 문제 여러분요, 어디 보냐? 4번 한번 봐봐, 4번. 4번으로 보면 뭐라 나왔죠? 만약에 병이 악이라면, 병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비용은 뭘 불문하니까? 선이 악의를 불문하니까. 4번 틀렸죠? 5번. 병은 2000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했자, 가옥을 수리했다. 통상의 필요비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왜 없어? 과실을 수치했으니까 안 된다고. 과실을 수치했으니까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부엌을 개조했다. 3번. 부엌 개조이랑 가격이 증가 현존하죠? 그럼 병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금이나 증가액을 갑이 지불해야 된다. OX, X죠. 누가요? 누구의 선택이다? 갑의 선택. 그게 틀렸어. 부엌은 유익비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의 선택에서? 회복자. 언제나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다. 그런데 봐봐. 여기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요. 여기서 2002년 언제라고? 2002년 1월 어느 날. 1월 어느 날요.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물이요. 과실로 책임 있는 사유죠. 책임 있는 사유로 여기 일부를 뭘 했다? 일부를 멸실했어. 일부를 멸실. 이제 또 봐야죠. 일부 멸실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자현존이죠. 현존. 기억나요? 선이고 자주점이면 현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용접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일부가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뭘 한다? 선이이고 자주이면 현존이익이고 악이나 타주이면 전부죠. 근데 여기로 봐봐. 선이이고 처음에 자주였죠. 왜요? 처음에 을의 것이라고 믿고 병이 을한테 샀잖아요. 을의 것이라고 믿고 소유의 의사로. 선이이고 자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이익만 말한다? 현존이익. 현존이익이 뭐죠? 일부가 불탄 상태에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걸 현존이익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1월 달에요. 멸실에 손하니까 소유자가 그때서야 알아. 우리나라 경찰하고 똑같죠?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02년 언제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뭘 한다? 4월 1일 날 갑이요 병을 상대로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잘 알아야 돼?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알겠죠? 뭘 한다? 소를 제기해가지고 여기 언제요? 2003년 4월 1일 날 누구냐? 갑이 승소해. 여러분 갑이 승소했단 말은 다른 말로 을이 뭐를 했다? 패소했다 이 말이잖아요. 패소하게 되면 패소시부터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소유자가 쏘타. 점자를 보면 쏘기 탄다. 알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악이다? 언제부터 악이야? 소제기시부터 악이죠. 악이면 이때부터 뭐를 못한다? 과실을 말 수 없다. 수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2002년 4월 1일부터 2002년 늦가을까지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과실을 수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병은 모든 과실을 수치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 4월 1일부터 늦가을까지를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2번이 그래서 틀렸어. 병은 모든 과실의 수치는 다 틀렸어. 2002년 4월 1일부터 늦가을까지는 수치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1번은요, 갑은 병에게 202조에서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 틀렸어요. 선자, 현, 존이다. 선이 이고 자주일 때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선자, 현존. 아주 문제가 깔끔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뭘 보는 것이냐? 201조에서부터 203조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과실수칙권, 비용상환청구권, 멸실의 대한 거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것이야. 알겠죠?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럼 점유보호청구를 봐봐요. 점유보호청구는 뭐냐면 여기 204조가 점유의 횟수 반환 청구인데, 우리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침탈하죠. 침탈. 침탈은 절도와 강도죠. 사기나 횡령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도와 강도. 그럼 우리 침탈자죠. 침탈자면 어떻게 한다? 침탈자면요, 여기요, 갑은 무조건 을한테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 및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무슨 기간이다? 출소. 우리가 출소란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출소 기간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침탈자인데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요. 이런 포괄승계인은 뭐를 보문하고? 선악을 보문하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포괄승계인은.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벌한다. 병한테요. 병은 뭐다? 특별승계인이죠. 특별승계인이다 이 말이죠. 특별승계인이다. 이 특별승계인이 누구일 때? 선이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일 때는 반환을 청구한다 못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선이죠. 특별승계인이 선이죠. 선이면요, 그 다음 사람 정은 뭐를 보문하고? 선악을 보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특별승계를 선이 악이 따지는데, 포괄승계는 선이 악이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죠? 여기요, 방해 제거 및 뭐다? 손해배상인데, 여기서 및 손해배상은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방해 예방은 뭐다? 또는 밑이 아니고 또는. 다른 것은 다 뭐로 돼 있다? 밑으로 돼 있죠. 여기는 또는. 다른 데다 뭐라고 돼 있다? 손해배상이죠. 여기는 손해배상의 뭐다? 담보 이렇게 담보. 여기는 다 1년의 말이 있죠. 근데 여기는 1년의 말이 있다 없다? 1년이란 말이 없다. 왜요? 예방이라는 것은 염려죠. 염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는이고 손해배상의 담보고, 여기는 미시고 손해배상이고, 이렇게 1년이고. 알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방해가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있다. 공사. 옆에서 건축 공사 때문에 이렇게 방해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사 착수 후 몇 년? 1년. 1년이 경과했거나 또는요, 1번, 두 번째는요, 착수 후 1년이 경과했거나,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공사가 완성. 둘 중 하나 또는. 그러니까 이러면 항상 뭐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 봐봐.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했으면 완성이 되기 전이라도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둘 중 하나가 되죠? 또는.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되면은 뭐 되냐? 건물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철거 청구는 안 돼. 뭐가 된다? 손해배상만 청구. 철거는 안 돼. 그래, 시험이 뭐라 나오냐? 건물 공사가 완성이 되면 1년이 완성됐더라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면, 또는 1년이 경과했더라도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안 된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철거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해. 알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예방은 뭐다? 또는이다. 또는. 그럼 뭐다? 손해배상이 뭐다? 담보다. 그래서 여러분요, 반환하고 방해 제거는 지금 현재 침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은요,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는 것이다? 염려만. 침해가 될 염려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될 게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것이 이제 소유권하고 알아야 돼. 소유권.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봐봐. 내가 지금 이 물건 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또 누구예요? 점유자죠. 아까 우리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지.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점유자이면서 동시에 소유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하면 점유권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유권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만약에 점유권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내가 점유권에 의해서 소송하고 싶어. 그럼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 그러면 침탈은 뭐다? 절도하고 뭐가 돼야 돼? 강도가 돼야 되고,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사기는 안 되고, 포괄승계는요, 포괄승계는 선의도 되고 악의도 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다음에 특정 승계는요, 특별 승계는요, 특별 승계는 선의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구 안 된다? 악의만 되고. 몇 년이다? 1년이고.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소송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점유권을 할 때 내가 점유권으로 소송할 때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유권을 할 때 내가 소유자도 되니까 소유권을 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 될 때는 절도 강도도 되고 사기도 되고 이것도 돼. 그 다음에 포괄승계는 선유각이고 다 돼. 특별승계도 선유악이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권으로 할 때는 특별승계인이 악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년이죠. 여기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출소기간이죠. 여기 출소. 그런데 여기는 소유권은 뭐냐면 재판상으로 할 수 있고 재판상으로 하면 출소기간이에요. 재판 외로도 할 수 있다. 재판 외. 재판상, 재판 외 다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유권이 이걸 뭐다? 소유권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유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유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유권을 할 때와 점유권을 할 때가 약간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유보호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런데 뭘 할 때는 손해배상할 때는 두 가지.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특별승계인 선이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특별승계인이 선이다. 그럼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물권적 청구는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이고 악이고 뭐는 청구받는다? 손해배상 청구 못해. 그런데 우리는 점유권에 있어서는 특별승계는 선인 경우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하고 악의만 할 수 있죠. 악인 경우는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선인 경우는 특별승계 선인 경우는 반환 청구도 못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고 그런데 포괄승계인 경우는요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포괄승계는 누가 똑같냐? 의뢰가 침탈자가 똑같기 때문에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왜요? 포괄승계라는 것은 침탈자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죠. 침탈자가 악이죠. 그러니까 누구도요? 포괄승계인도 악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포괄승계니까. 자요 14번 한번 볼까요? 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없으나 이러면 이 특별승계를 앞에서 선의의 특별승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는 왜 그러냐? 바로 밑에가 악의가 나오니까 특별승계는 악일 때는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럼요 이것은 점유자의 점유의 수죠. 그럼 봐봐.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때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소유권은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선악 불문하고 한다. 2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할 때는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내? 1년 내 침탈자를 상대로 물권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번 점유의 침탈한 경우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가 침탈자로부터 뭘 했다? 특별 승계를 했다. 선의. 점유자는 특별 승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줄 긋고 손해배상 청구도 X.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기망 동그라미 침탈 X. 기망은 침탈이 아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점유 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아까는 몇 번 얘기해서 지금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점유권에 관한 것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하고 있는데 본권은 이유로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틀렸죠. 자 15번은요. 점유보호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나요? 자 1번 보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나 과시한 점유 행위가 있어야 돼. OX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줄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옆줄 긋고 귀책 사유 불문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따지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귀책 사유를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2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한 때는 방해 제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1년이 경과하죠? 그러면 1년 경과하면 방해 제거 청구 못해요. 옆줄 긋고 손해배상만 청구. 3번은요. 갑은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을에게 속아주고 기망이죠. 기망 그러니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요.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시계를, 을이 갑한테 임차했으니까 을은 써. 을은 직접 점유, 갑은 간접 점유. 을이 갑한테 빌렸다잖아요. 그런데 을이 만약에 침탈당했어. 을이 침탈. 그럼 누구도 침탈이다? 갑도 침탈이다. 그런데 봐봐, 병이 훔쳐갔죠. 훔쳐갔단 말은 침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침탈당했죠. 그러면 누구도 침탈당했다? 갑도 침탈당했다.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요. 점유자가 상대방이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16번은요. 1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의 담보 이래야지. 예방 또는 및 그러면 큰일 나. 및 그러면 큰일 나. 또는 손해배상 그러면 큰일 나. 손해배상의 담보 몇 년 안에 청구한다. 몇 년 안에? 그건 없다. 1년 항선 없다. 알겠죠? 2번.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양이다.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양이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이퀄 침탈 X죠. 직접 점유가 침탈이 아니네.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간접 점유자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한다. OX X. 4번.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 직접이 점유를 침탈, 간접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는 누구한테? 직접이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간접에게 반환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자, 17번. X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에 대하여 갑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 1번. 갑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는 미등기 매수인이다. 미등기 매수인. 스스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매도인의 반환 청구를 뭘 한다? 대위행사. 미등기니까. 2번. 갑이 을이 공동점유자 중에 1인 줄고 부부가 공동점유자거든요. 남편이 불법 점유자죠. 그러면 불법 점유를 당한 사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남편한테 반환 청구해도 되고 처한테 반환 청구해도 돼. 알겠죠? 그러면 누구를 을만을 상대로 한 반환 청구도 허용된다. 3번은요. 을이 갑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죠.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하죠. 이 임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 반환과 동시행을 주장하면서 위 토지의 반환을 거절 이퀄 적법점유다.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죠. 그럼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런데 유치권 행사한다, 안 한다? 유치권 대한다, 안 한다? 아니요. 적법이다. 그러면 적법점이죠. 부당이득 반환한다, 안 한다? 부당이득 반환한다.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뭘 한다? 반환은 한다. 그런데 점유는 무슨 점이다? 적법 점유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면 갑의 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니까. 그래, 적법. 그 다음에 4번. 을이 임차인으로서 위토지의 유익비를 지출할 유익비 몇 조? 626조. 203조 OX. X. 203조 2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626조로 반환 청구. 갑의 청구가 인용이 되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상대방이 비용 부담.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상대방이 비용을 분담해. 상대방. 자, 18번은요. 갑이 점유하는 X 물건을 을이 침탈주고 을이 침탈했죠? 1번.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동안 몇 년? 1년. 무슨 기간? 출소. 2번. 을이 선이다. 그것을 병에게 그 물건을 매도 인도했다. 갑은 병에 대해서 병은 좀 선이죠? 손해배상이라든가. 3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별 승계인이 누구일 때만? 악의일 때만 반환 청구되죠? 4번. 갑이 정소유 X 물건을 임차한다. 그러면 갑을 써 직접, 정을 써 간접. 그런데요, 지금 보면 문제에서 아까 말했죠? 을이 침탈당했다고 그랬죠? 을이 침탈. 알겠죠? 을이 침탈당했죠? 갑이 정소유 물건을 임차하고 있죠? 임차하고 있는데 갑이 직접, 정이 간접이죠? 근데 을이 지금 침탈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직접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접도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문제에서 을이 침탈했다고 돼 있으니까. 자, 5번은요.
만약 갑이 을에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19번 갑이 도서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 중에 잠시 그냥 도서관 가면 절대로 자리 비우면 안 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을이 그 노트북을 훔쳐서 뭐라 한다? 침탈. 모르는 병에게 선이 모르는 병을 뭐냐? 특별 승계인 선이 무상으로 빌려줬다. 사용대차. 그러니까 여러분요 4번부터 먼저 봐. 병은 노트북에 대한 선의 취득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선의 취득 줄고 선측은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 거래행위. 가로고 닫고 매매, 증여, 그 다음에 경매, 매매나 증여나 경매나 이런 거래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뭐요? 공짜로 빌려줬잖아요. 거래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노트북에 대한 선의 취득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선의 취득을 이유로 거기가 틀렸어. 자 1번 갑은 점유 침탈 이유로 을에게 노트북의 반환을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을한테. 그런데 병이 포괄 승계인이다. 포괄 승계의 상속인이다. 상속인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점유회수 청구는 몇 년에 한다? 몇 년?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5번 갑이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게서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봐봐. 지금 먼저 침탈했죠. 훔쳤으니까 소유권으로도 되고 점유권으로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점유 침탈 이유로 노트북에 반환 청구한다. 이 말은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사기다 그러면 어때? 점유 보호 청구권은 안 되고 뭘로만 된다? 소유권으로만 된다. 그런데 침탈이다. 점유 보호 청구권도 되고 소유권도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20번부터는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